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제 도식화하고 빈칸 추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식화와 빈칸 추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념 정리 간단하게 하고요. 뭐 개념 정리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개념 한번 정리하고요. 혹은 솔루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접근 방법 알아보고 대표 문제 풀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식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지금 보면 글의 구조를 바르게 분석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글이 나와 있고요. 이 글이 어떤 구성인지 어떻게 내용이 전개가 되어 있는지 밑에 보면 기호로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된 거, 잘 된 거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무엇 해야 되나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혹은 가나, 다라, 마라고도 할 수 있죠. 바로 각 문단에 처음 시작하는 접속어와 지시대명사 찾아야 됩니다. 앞에서 나왔던 뭐 문장 배열이라던가 문장 삽입과 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접속어 혹은 지시대명사를 찾는다는 건 그렇죠. 그 문단들이 어디 다음에 이어진다는 것. 단서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앞의 내용 혹은 뒤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지시대명사 혹은 접속어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자, 보면요. 니은 따라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그들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보면요. 그런데 나와 있고요. 미음 그 발상은 이라 그래서 어때요? 앞에 어떤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발상이 나올 것이고 끝부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그 발상은 이래서 좀 더 부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그러면서 어때요? 앞에 원인이 나오고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그럼 감사하게도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감사하게도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은요. 다 접속어 혹은 지시대명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나와야 되는 거 기억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우리 이렇게 그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역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봐야 될 거. 글의 순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글 순서대로 읽어 나가면서 도식화를 하면 되는데 조금 멀리서 봐보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런데 라고 해서 가운데로 툭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 역사 속에서 사건들이 진행해 나가면서 매혹시켰다. 따라서 그들은 과학적 방법, 확정의 길을 구하였고요. 그들은 알려진 바에서 출발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다. 기억, 니은, 디귿 계속 연달아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리을을 봤더니 그런데 어떤 전체적인 도식이나 라고 해서 어때요? 한번 역접의 관계로 싹 바꿔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과 그 다음에 리을 밑으로 해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꼭 맞아요 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봤을 때 크게 두 단락으로 만약에 나눈다면 구분을 한다면 기억, 니은, 디귿과 리을, 미음, 비읍으로 나눠 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나눠진다라는 거 생각해 두고 한번 글 읽어보죠. 자, 역사 속에서 사건들이 진행해 나가는 거대한 도식 또는 규칙성을 인간이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분류, 연관, 예측의 측면에서 자연과학이 이룩한 성공의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매혹시켰대요.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매혹시켰다. 따라서 그들은 과학적 방법, 즉 형이상학적 또는 경험적 체계를 적용하여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확실한 사실 또는 사실상 확실한 지식의 섬을 기반으로 발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안에 있는 빈 틈틈을 메울 수 있도록 역사적 지식의 확장의 길을 구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역사 속에 깊은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거대한 도시, 규칙성, 이룩한 성공의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매혹시켰고요. 따라서 라고 하면서 어때요? 기억에 대해서 결론 내고 있죠. 그들의 과학적 방법, 이렇게 매혹시킬 수 있었던 과학적 방법, 즉 형이상학적 또는 경험적 체계를 적용해서
빈틈을 메울 수 있도록 역사적 지식의 확장의 길을 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러한 방법들이 대두됐고 이러한 방법들은 확장을 시킬 수 있었다. 확장할 길을 구하였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은 같은 선상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지식의 확장의 길을 구하였습니다. 누가? 그들은 알려진 바에서 출발하여 알지 못했던 것을 주장하거나 조금 아는 것을 기반으로 그보다 더 조금밖에 몰랐던 것에 관해서 주장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여타 분야에서나 역사의 분야에서나 많은 성취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으리라는 관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니은의 확장의 길을 구하였고 이들이 어떻게 더 확장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역, 니은, 디귿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고 한 번 크게 전환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짠! 그런데 때문에요. 그런데는 역접의 접속어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이 하나의 길을 가고 있었다면 리을은 다른 맥락일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데 어떤 전체적인 도식이나 규칙성의 발견이 과거나 미래에 관한 특정 가설들의 탄생이나 증명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상관없이 그 발상은 우리 시대의 관점을 결정하는 데에도 일정한 역할을 해왔고 그 역할은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다.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적인 것 말고도 어때요? 시대의 관점을 결정하는데 더욱더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관점. 그 발상은 어떠한 발상은 그 발상은 어때요? 전체적인 도식 발견이 미래에 관한 특정 가설들의 탄생, 증명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상관없이 그 발상이 관점을 결정하는데 그 발상은 이라고 하면서 어때요? 리을의 내용을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더 추가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상은 인간 존재들의 활동과 성격을 관찰하고 서술하는 방법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더해집니다. 그들에 대하는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자세에도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음은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서 미음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쳐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그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이지를 고려하다 보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질문에는 인간의 동기와 책임에 관한 질문들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짝꿍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읍입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정답은 1번 기역, 니은, 디귿과 리을, 미음, 비읍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1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기억부터 보죠. 나는 주위의 불황자들을 인간적 자료로 평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불황자 평가. 곧 난생 처음으로 얼굴을 뜯어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내가. 기억을 한번 놓고 본다면 니은을 가보죠. 잘생긴 얼굴도 눈에 띈다. 젊은이들 중에 그런 얼굴들이 있다. 몇 사람의 중년과 노년의 얼굴은 그런대로 가꾸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때요? 평가할 거야 라고 큰 나의 목적, 어떠한 이러한 연구, 평가하게 될 거야. 나의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지금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 부분에 나오고 있죠. 이러한 것들, 이러한 상황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잘생긴 사람 봤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상처를 입고 찌그러져 있고요. 얼굴에 많은 주름살도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 가꾸어져 있고 쭈그러져 있습니다. 어떤 이의 코는 자주 삐시고 부풀어 있으며 약간 째져 있기도 합니다. 눈들은 총기가 사라져 있고 충혈이 되어 있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은요. 지금 어때요? 나 얼굴 뜯어볼 거야. 잘생긴 사람, 대다수 상처 입고 있는 사람, 어떤 이의 자주빛 코,
부풀어 있다. 이러한 것들 내가 본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입 부분이고요. 이제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미음은 마무리가 될 건지 한번 볼까요? 나는 늙은이들이 그들의 나이를 주로 얼굴에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하, 이렇게 보고 나니 나의 결론은 무엇이다? 얼굴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러한 도식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도식이 3번에 있네요. 그림을 옮기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림을 이제 그림으로 저장해서 옮기니까 많이 언해져서 제가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 봐가면서 함께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갑니다. 3번은요.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네요. 계속 볼까요? 3번 보시면 한국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역 주민이 이용 가능한 공공도서관을 더욱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찾아보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주장이 되겠네요. 한번 놓고 볼까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공공도서관 수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도서관 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라고 현 상황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거 1이라고 해볼게요. 또한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한다? 도서관 더욱 확보해야 됩니다. 논거 2. 그 다음 예컨대 서울의 마포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이용자 대부분이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예를 한번 들어 설명해 보면 서울의 마포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요. 논거 2에 대한 예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거 디귿과 리을은 좀 짝지어줘야 되겠네요. 계속 볼까요? 그러나 공공도서관 수의 증가가 이용률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에서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용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필요해요. 하지만 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용률 향상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논거를 제시합니다. 연구 결과 도서관 이용자의 대부분은 도서관 반경 2km 이내에 대부분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의 수가 많은 경우 이용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어때요? 마지막 이제 검증 자료라던가 지지 자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너무 외딴 곳에 있으면 즉 수가 많다고 그래서 도서관이 많다고 그래서 이용률이 높다라는 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구 결과를 더해 보자면 어떻게 해요? 2km 이내에 대부분 거주하는 것 그리고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의 수가 많은 경우 이용률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미음과 이는 보충 자료 하고 자료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검증 자료 그 다음에 지지하는 자료, 지지 자료. 그래서 역시 미음과 비읍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기억은요, 주장입니다. 그러면 니은은요, 논거 1. 이러한 주장을 나타내는 논거 1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요, 논거 2입니다. 근데 리을은요, 어때요? 이 논거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미음 가고요. 비읍 또한 미음에 대한 지지 자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가 가야 됩니다. 이러한 표 어디에 있나요? 그림을 제가 조금 못 그렸지만 기억이 가운데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4번은요. 제가 이 글을 왜 가져왔냐면 이제까지 이 그림으로 이렇게 문단의 흐름에 따라서 주어진 문단에 따라서 전체 글의 흐름을 그림으로 도식으로 했다라면 이것은요. 글의
내용을 부분으로 한번 나눠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묶어 놓을 수 있는지,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가면서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가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생산력의 증가에 있었다. 그 시초는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지속된 영국의 섬유공업 발달이었다. 그 시기의 영국 섬유공업은 비약적으로 생산력이 발달하여 소비를 빼고 남은 생산 잉여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으로 증가되었고,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과거 시절과 비슷한 정도였으므로 생산에 대한 잉여는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어때요? 자본주의 언급되고 있고요. 자본주의의 꽃은 어때요? 생산력의 증가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계속 볼까요? 물론 이전에도 이따금 생산 잉여가 발생했지만 그렇게 남은 이득은 대개 경제적 비생산적인 분야에 사용되었다. 이를테면 고대에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짓는데, 그리고 중세에는 유럽의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그것을 쏟아부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에 서막을 올린 영국의 성유공업의 생산 잉여는 종전과는 달리 공업 생산을 더욱 확장하는데 재투자되었다. 즉 가와 나는요, 지금 계속 얘기해서 자본주의 생산력의 증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산 잉여라는 얘기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와 나는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보고요. 자본주의의 긍정적 경제적인 측면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도 볼까요? 더구나 새로이 부상한 시민계급 요구에 맞춰 성립된 국민국가의 정책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단일 통화제도와 법률제도, 그 다음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자본주의가 점차 사회적으로 공인되어 감에 따라 그에 맞게 화폐제도나 경제와 관련된 법률제도도 자본주의적 요건에 맞게 정비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 중에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가와 나가 얘기했다면 다는 그렇죠. 사회적인 측면에 따라서 법률 제도, 그 다음에 화폐 제도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었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 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도 볼까요?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측면 이외에 이야기가 또 바뀌고 있구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 계기는 종교개혁이었다라고 하면서 정신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읽어봐야 되겠죠. 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알다시피 16세기 동일에 루터가 교회의 면제부 판매에 대한 85개조 반박문을 교회벽에 내걸고 교회에 맞서 싸우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종교개혁이요. 그 결과 구교에서부터 신교가 분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톨릭의 교리에서는 현실적인 부, 즉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을 금기시하고 현세에서보다 내세에서의 행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막상 내세와 하나님의 사도인 교회와 성직자들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하고 농밀들을 착취했으니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당시에 타락한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청교도라 불린 신규 세력의 이념은 기도와 같은 종교적 활동 외에 현실 속에서도 세속적 활동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특히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것과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증표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었다. 기업의 이윤 추구는 하나님이 소명하신 것이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도 부도덕한 것이 아니었다. 재산은 중요한 미덕이므로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라와 마는 어때요?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 정신적인 측면이다. 라고 하면서 라와 마가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가나 나눌 수 있고요. 다, 라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식화에 대한 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뒤에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마에 연결된 내용이니까요. 꼭 다 같이 읽어보시고요.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빈칸 추론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문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발전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네요.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나 봅니다. 발전은 항상 변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변화가 전부 발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교통신호등이 빨강에서 파랑으로, 파랑에서 빨강으로 바뀌는 변화를 발전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사태의 진정 과정에서 나중에 나타나는 것은 적어도 이전 단계에 내재적으로나마 존재했던 것의 전개에 해당합니다. 즉, 아무렇게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단계가 머금어져 있어야 됩니다. 색깔이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 색이 담겨져야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특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으로 계속 함께 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A에서 A-로, A2-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 전 단계의 모습이 남아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방향으로 불특정, 특정한 방향으로 그렇지만 특정한 반복으로는 아니죠. 특정한 반복은 아니고 특정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요? 발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특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나요? 바로 변화를 발전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불특정한 방향으로 가는 변화를 발전으로 생각할 수 없고 특정한 방향으로 가는 변화를 발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발전은 어떠한 특정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정 방향, 변화, 발전 이 세 개 키워드가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발전, 변화, 특정한 방향 이렇게 해서 불특정한 방향이 아니라 즉 신호등이 바뀌는 것처럼 전혀 맥락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머금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즉 발전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사태의 진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적어도 이전 단계에서 내재적으로나마 존재했던 것의 전개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이를 더 펼쳐놓는 것, 전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발전이라는 것은 선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순전한 반복의 과정으로 보이는 것을 발전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반복의 과정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발전이 아니다. 발전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특정한 반복이 발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반복 과정에서 최후에 명백히 나타나는 것은 처음에 존재했던 것과 거의 다르지 않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비록 반복의 경우라도 때때로 과정 중에 특정 단계를 따로 그것을 발견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즉 전체의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질이 그 시기에 특정한 수준까지 진전된 경우입니다. 자, 이 글에서 괄호 안에 찾을 때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가장 처음에 나와 있던 키워드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즉 중심 혹은 핵심어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접속어 중심. 접속어 부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나를 놓쳤다라면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고요. 즉이라는 걸 놓쳤더라면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인가 아닌가에 혼란스러웠을 수 있죠. 즉이라는 걸 봤을 때 앞의 내용을 정리해서 넣어야 되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이러한 것들 눈여겨보시면서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뒤에 문장 한 번 더 보시면서
뒷문장 보시면서 긍정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 정리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찾고요. 우리는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1번 보니까요. 가장 앞에 내용, 앞자리를 비워두고 있네요. 삐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삐리리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봐야 되겠죠. 가장 제가 앞자리가 비어져 있을 때는 뭐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도입이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눈여겨보면서 20세기 대량 생산 체제의 생산성 경쟁은 21세기에는 걸맞지 않은 주제입니다. 20세기에 이러한 것들이 20세기에는 걸맞지 않대요. 왜 그러냐면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는 글로벌 시대에는, 즉 21세기에는 남의 제품을 모방하여 많이 만드는 것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모방 의미 없다. 베끼는 거 의미 없다. 누가 더 차별화된 제품을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에 알맞게 만들어내느냐가 성장의 관건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이 중요하다?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장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바로 이 창의성에 대한 내용.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좋겠죠. 최근 기업의 과제는 구성원의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20세기 대량 생산 체제의 흐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볼까요? 21세기 기업은 전보다 더욱 품질 향상에 주력해야 된다. 이 내용 지금 아니죠.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죠. 기업이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성보다는 창의성에 눈여겨봐야 된다. 이거는 20세기이다라고 했죠. 21세기 기업 환경은 20세기에 비해 한결 나아지고 있다. 그 내용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때로는 모방이 창의성보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거는 20세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21세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 글을 쓰다 보면 이라고 해서요. 여기에서는 가장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마무리, 제가 뒷문장이 비어져 있다라는 것은 결론이다. 혹은 정리한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해야 된다 혹은 주장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볼까요? 글을 쓰다 보면 어휘력이 부족하여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하고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들은 일상적인 회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기회가 적다. 대개 글에서는 일상적인 회화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고급 수준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이런 어휘력 습득, 즉 고급 수준의 단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독서해야 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평소 국어사전 활용해라? 아니죠. 아예 어휘를 사용하지 말아라? 아니고요. 평범한 단어 사용해라? 아니죠. 쭉 봐서 독서보다는 자기학습? 아니죠. 위에서는 독서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수준 높은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서 어때요? 독서해서 고급 어휘 늘려라 라고 하는 게 가장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보면요. 7번 같은 경우는요. 중간이 비워져 있습니다. 중간이라는 것은 그렇죠. 글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자, 동물들. 눈에 대한 이야기 하나 봅니다. 동물들은 홍채에 있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눈동자 크게 혹은 작게 만들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므로 눈동자 모양이 원형인 것이 가장 무난하다. 그런데 고양이와 늑대 같은 육식동물은 세로로, 양이나 염소와 같은 초식동물은 가로로 눈동자 모양이 길쭉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육식동물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고 있네요. 육식동물은 눈동자가 세로로 길쭉한 것은 아니다. 모든 육식동물이 세로로 길쭉한 건 아닌데 주로 매복형 육식동물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쭉하대요. 이렇게. 좀 무서운데요. 이는 숨어서 기습을 하는 사냥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세로로 길쭉한 눈동자가 삐리리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매복형 육식동물은 양쪽 눈으로 초점을 맞춰 대상을 보는 양안시입니다. 각 눈으로부터 얻은 영상의 체하인 양안시차를 이용해 하나의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하면서 물체와의 거리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이용된 거는 양안시차, 양안시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무엇을 파악하려고 거리를 파악을 하려고 매복형이니까 제일 가장 가까워졌을 때 확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양안시차뿐만 아니라 거리 지각에 대한 정보를 주는 요소로 심도 역시 중요한데요. 심도란 초점이 맞는 공간의 범위를 말하며 심도는 눈동자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세로 모양인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이야기도 하고 있네요. 계속 볼까요? 즉 눈동자의 크기가 커져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커지기 전보다 초점이 맞는 범위가 좁아진다. 이렇게 초점의 범위가 좁아진 경우를 심도가 얕다고 하며 반대인 경우를 심도가 깊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 매복하는 육식동물들이 세로인 것은 사냥감의 주변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주변 동태 아니고요. 사냥감의 움직임, 사냥감의 위치 그것보다는 사냥감의 경로보다는 거리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 거리, 양안시, 양안시차, 거리 확보라고 했죠. 거리 파악.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4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정답 4번 찾아주시고요. 저희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 8번 문제를 골라온 이유는요. 이제까지 하나의 블록에 하나만 들어갔다면 8번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블록에 3칸이 띄워져 있고요. 기억, 니은, 디귿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어려우면서도 쉬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씩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부터 역시 먼저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기억부터 볼까요? 민주체제에 대한 플라톤의 기술은 아테네 사람들의 정치 생활과 페리클레스가 표현했던 민주주의, 신조에 대한 풍자입니다. 무엇이요? 민주체제에 대한 플라톤이 쓴 글이 기술은 신조에 대한 풍자입니다. 생생하긴 하나 지극히 적대적이고 공정치 못한 풍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죠. 플라톤의 기술. 플라톤의 완전 국가를 자세히 논하기에 앞서 타락해가는 4가지 국가 형태의 이행 과정에서 경제적인 동기가 차지하는 역할과 계급 투쟁에 대한 플라톤의 분석을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 뒤에 무엇이 나와야 되나요? 타락해가는 4가지 국가 형태 중에서 계급 투쟁, 경제적인 동기가 차지하는 역할과 계급 투쟁에 대한 이야기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 즉 니은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이 빈칸 뒤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가장 먼저 쉬울 것 같고요. 디귿도 볼까요? 최선의 국가 또는 이상적인 국가와 명예 정치 체제의 중요한 차이는 후자가 불완전성이라는 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 기억부터 여러분들은 교재 한꺼번에 봐주시고요. 기억, 니은, 디귿 기억하면서 보죠. 완전 국가가 퇴화해가는 최초의 형태, 곧 야심 있는 귀족들이 지배하는 명예 정치 체제는 최초의 형태, 퇴화해가는, 망해가는, 뒤로 후퇴해가는 최초의 형태, 즉 야심 있는 귀족들이 지배하는 명예 정치 체제. 거의 모든 점에서 완전 국가 자체와 비슷하다고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플라톤이 현존하는 국가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오래된 이 국가를 명백히 스파르타와 크레타의 도리아식 정체와 동일시했으며 이들 부족적인 귀족 정치 체제는 그리스 안에 남아있는 가장 오랜 정치 체제를 대표했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퇴화 나왔죠. 어디에 나와 있었죠? 니은에 나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퇴화에 대한 내용 니은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뭐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퇴화해 가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그중에서 명예정치체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 라고 하면서 귀족이 지배하는 명예정치체제
퇴화해가는 최초의 형태라고 하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럼 니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한때는 통일되어 있던 가부장적 지배계급이 이제 분열됩니다. 이 분열이 바로 다음 단계인 과두체제로의 퇴화를 초래하는데요. 분열이 가져온 것은 무엇이냐? 야심입니다. 플라톤은 젊은 명예 정치가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처음 그는 자기 아버지가 지배자에 들지 않았음을 한탄하는 어머니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래하여 그는 야심을 가지게 되고 저명해지기를 갈망한다. 즉 어떠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야심이 생기게 된 처음 말이 무엇이냐? 지배자 들지 않았음을 한탄하는 것이다. 즉 후자가 조금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가 저걸 한번 극복해 봐야 되겠다라는 야심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 어디 나와 있었나요? 디귿 내용에 나와 있었죠. 최선의 국가 또는 이상적인 국가와 명예체제의 주요한 차이는 무엇이다? 후자가 불안정하다라는 불안정성이라는 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에 디귿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기억인데요. 그래도 한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삐리리 플라톤의 기술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봐야 되겠죠. 탁월한 정치적 선전이다. 뛰어난 학자이며 국가의 편찬자인 애덤과 같은 이도 플라톤의 아테네에 대한 힐란의 변론술에 맞설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이 끼쳤을 해독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애덤은 민주적 인간의 출현에 대한 플라톤의 기술은 고금의 문어를 통틀어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걸작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기억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니은, 디귿, 기억의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니은, 디귿, 기억.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유형 같은 경우가 이제 세 칸이 비워져 있고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내가 만약에 아까 우리가 보기 3개 중에서 이 부분, 이 보기가 가장 좀 찾아가기 쉬울 것 같아요 라고 했던 니은 같은 경우 먼저 그 친구의 니은의 위치를 찾아줬다라면 1, 2, 3, 4, 5번 중에 그 위치가 아닌 것을 또 제외하고 한다면 물론 보기 나머지 2개가 남겠지만 그래도 조금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하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있다라는 거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용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이제 5번째 개념, 6번째 개념 역시 하나로 묶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